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마트폰을 쥔 채 넋을 놓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전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마치 미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내게 한국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본 나라가 아니었다. 실리콘밸리, 베이징, 런던, 베를린 이곳들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익숙했다. 하지만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는 들어봤지만 솔직히 말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이메일함에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였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창업가들과 네트워킹을 할 기회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익숙해진 몇 가지 편견 때문이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은 결국 미국에서 나오지 않나? 아시아 스타트업은 보통 서구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게 전부잖아.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해도 글로벌 스타트업 씬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데 나의 관심을 끈 한 가지가 있었다. 이메일에는 빠른 실행력 엑서뮤션 스피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에서 실행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실행력?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속도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고 기업들은 프로토타입을 몇 년씩 개발한 후에야 시장에 내놓았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 호기심이 생겼다.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다. 결국 나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나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데 내 신용카드를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별도의 카드 구매가 필요 없었다. 그냥 터치하면 끝. 이거 완전 편한데? 미국에서는 보통 별도의 교통카드를 사야 하거나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 기존 신용카드가 그대로 교통카드 역할을 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다. 와, 와이파이 속도가 왜 이래? 이동 중인데도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랐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 스타트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빠른 인터넷이다. 빠른 데이터 전송이 곧 빠른 개발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국의 속도가 뭔지 체감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가장 기대했던 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였다. 서울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 처음 판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다소 의아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도 아니고 사실상 한국에서만 알려진 곳이었으니까. 과연 여기가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적인 곳일까? 하지만 판교에 도착하는 순간 내 기대와 의심은 단숨에 깨졌다. 사방에 위치한 초현대적인 빌딩들,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창업가들과 개발자들, 그리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피칭 행사와 네트워킹 이벤트.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코딩하는 개발자들, 스타트업 로고가 박힌 후드티를 입고 미팅하는 창업가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여기는 단순한 IT 허브가 아니었다. 진짜 혁신의 현장이었다. 첫 번째 미팅은 한 AI 스타트업과의 자리였다. 그들의 서비스는 실시간 AI 번역 기술이었는데 단순한 번역 앱이 아니었다. 영상, 음성, 문자 모든 것을 AI가 분석하고 1초 만에 자연스럽게 번역해주는 기술이었다. 우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경쟁사보다 10배 빠른 번역을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10배 빠르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기존 번역 서비스들도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이들은 그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1년 만에 상용화를 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34년 걸리는 일이죠. 나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게 한국 스타트업이 말하는 실행 속도인가? 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스타트업이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나는 그 의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속도와 혁신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나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하루 종일 스타트업들을 만났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AI 번역 기술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이었다. 대표와의 첫 미팅에서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시간 번역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자랑스럽게 시연을 해보였다. 한국어로 말을 하면 1초도 안 돼서 내 스마트폰에서 자연스러운 영어 음성이 나왔다. 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실시간 번역이라고요? 기존 서비스들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 대표는 웃으며 답했다. 한국에서는 빠름이 기본이에요. 고객들은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번역 AI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 말이 한국 스타트업의 본질을 대변한다고 느꼈다. 빠름이 곧 경쟁력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6개월이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1년이면 상용화까지 간다고 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경쟁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직접 목격했다. 빌딩마다 스타트업 로고가 가득했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창업가들이 넘쳐났으며 점심시간에도 바삐 회의하는 팀들이 많았다. 이곳은 단순한 IT 단지가 아니었다. 여기는 스타트업 천국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경쟁 관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나는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물었다. 대기업과의 협력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한국은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다. 한국 스타트업은 완벽보다 속도를 우선한다는 것. 실리콘밸리에서는 제품이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한 후에야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일단 내놓고 반응을 보고 바로 개선한다. 이 방식이 훨씬 빠른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문화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혹시 실수나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곧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네트워킹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뜻밖의 문화 차이를 경험했다. 나는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이 정말 빠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대표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죠. 스타트업은 원래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드백이 훨씬 더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다. 같이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외국인 창업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솔직해.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빠른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 스타트업 문화는 때때로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이 솔직한 피드백 덕분에 빠르게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하면서 단순히 기술력이나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고속 실행력,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력, 직설적인 피드백 문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한국 스타트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스타트업 혁신은 실리콘밸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스타트업 혁신의 미래는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국 스타트업의 속도와 정신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국 스타트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내가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편견을 깨부수는 사건이 곧 벌어지게 될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빠른 실행력과 직설적인 피드백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오해로 인해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내 인식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도 나는 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피칭을 하고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다. 나는 한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봐왔기에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했다. 이 기술은 흥미롭지만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미국 시장에 많아요.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표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다소 날카로웠다. 마치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한국 스타트업은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그런데 내가 피드백을 주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건가? 순간 한국 스타트업 문화에 대한 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한국 스타트업들은 외국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겉으로는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날 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곧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제 나와 이야기했던 AI 스타트업 대표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소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제 대화가 좀 날카롭게 끝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피드백을 밤새 고민해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 당신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차별화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AI 모델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단 하루 만에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고민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스타트업의 진짜 강점이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고 실전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간다. 어제의 오해는 하루 만에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 후
나는 또 다른 스타트업과 미팅을 가졌다. 이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개발하는 팀이었다. 나는 대표에게 물었다. 이 기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 봐야 해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를 거친 후에야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르게 시도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문화가 한국 스타트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은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깊이 탐구하면서 이 나라의 혁신이 단순히 창업가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한국에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T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작은 시장, 강한 글로벌 지향.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빠른 실행력과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나는 한국 스타트업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한국 스타트업은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강력한 스타트업 허브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느리게 움직였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김포공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번잡한 도심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야. 실행 속도, 피드백 문화, 끊임없는 개선 모든 게 합쳐져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나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선도자였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리콘밸리에 돌아가 적용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마지막 사건이 공항에서 벌어졌다. 나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공항이세요? 저도 지금 김포공항인데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출국 직전인데 갑자기 만나자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한 마음에 나는 그를 만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서요. 그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서비스의 시연 영상이었다.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팀이 밤새 개선 작업을 했어요. 당신이 피드백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불과 하루 전 우리는 한국 스타트업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었다. 나는 그들에게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었는데 그들은 그걸 단 하루 만에 반영하고 심지어 출국하는 내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공항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스타트업의 진짜 실행력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도 볼 수 없는 속도예요. 대단합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실행력이 중요하다. 피드백은 빠를수록 좋다. 완벽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내놓고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혁신은 반드시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팬이 되었다. 내가 실리콘밸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곳과 계속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초고속 실행력, 실리콘밸리보다 빠른 피드백 반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한국 스타트업 문화는 단순한 빠름을 넘어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스타트업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스타트업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